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이죠. 오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하나 발사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군 당부에서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예산에 갔어요. 여기서 이제 충남도당 신년 인사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인산인해를 누면서 난리를 쳤다.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발언 내용을 또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야 모두 공천이 임박해 오다 보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당은요, 최근에 이제 이 탈락자들 찌라시가 여의도에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찌라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왜 또 난리가 났느냐? 자, 그동안에 대선 캠프에서도 윤석열 캠프에서 대변인까지 하면서 친윤 인사로 알려져 있던 김용남 전 의원, 저 검찰 출신이잖아요. 여기 수원에서 지금 현재 박문규 지금 산업부 장관한테 공천에서 밀릴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불이 나가지고 탈당을 해서 지금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준석의 신당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공식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이 술렁술렁. 왜? 이제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시그널이 딱 터진 것이죠. 그래서 여당도 술렁술렁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재명의 피스포 김진성과 관련된 추가 행적이 지금 이제 뉴탐사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새롭게 폭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 피스범,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자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파장이 또 야기됩니다. 이게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갖다가 쟁점화 시켜서 자기네에게 유리한 총선 메뉴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현희가 내일 되면은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정치체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고발 조치해서 계속 정쟁 이슈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더 탐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사실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불이 그렇게 쉽게 꺼질 것 같지가 않네요. 제법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북한의 오늘 이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이 미사일 지금요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요, 자, 오늘 이제 이 발사했을 때 첫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어느 미사일인지 이제 우리 군 당부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전부터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이 미사일의 경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러면 극초음속 미사일 최근에 말이죠. 작년 4월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북한에서 공개를 했어요. 자, 이제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했는데 이게 그 당시 작년 4월 달에 북한 당국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쏜 미사일이 이거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 지금 이렇게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제 분석 중에 있는데 고도하고 거리 이런 것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는요, 이번 이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그 다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IRBM, 아니면 극초음속 미사일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 고도와 거리 이거를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극초음속은 최소한도 이 속도가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에서 평양에서 발사할 경우에는 서울의 1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건 요격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마하 5 이상이 되면요, 비행 궤적 예측이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도 또 요격이 어렵다. 그래서 미 전략사령부 이 사령관이 지난 2018년도 3월에 미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극초음속 이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렇게 실토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1월 달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요. 당시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700km 밖에 있는 표적을 명중했다, 이렇게 지금 그 당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만약에 맞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사거리는 당연히 더 늘었을 것이고,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는 러시아의 협력이 굉장히 크게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최근에도요, 작년 9월 달에 김정은이가 러시아까지 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 또는 전략폭격기, 요런 거를 갖다가 그 당시 김정은이가 좀 더 시찰했는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굉장히 우역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돼서 말이죠. 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추가 동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덧탐사, 그렇죠? 이 덧탐사에서 새로운 사실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덧탐사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뉴탐사로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현지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 게 이제 뉴탐사는 같아요. 현지 취재를 통해서 그 택시를 태워준, 그러니까 이제 대한전망대까지 태워준 기사, 요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창원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모텔에 머물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침밥을 먹은 식당 이 직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직원의 증언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은, 우선요, 택시 기사하고 식당 직원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김진성이가 메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백팩으로 메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이 백팩이 아니고, 이 택시 태워준 기사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당에서 본 그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백팩을 메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메는 이제 이 어깨 가방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메는, 대각선으로 메는 이 어깨 가방. 이 대각선으로 메는 그런 그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대한전망대까지 태워다 준,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대한전망대까지 태워다 준 택시 기사를 이 뉴탐사가 또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이제 식당 직원이 얘기한 것처럼 김진성이가 맨 배낭은 백팩이 아닌 어깨에 두르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래서 식당 직원이 얘기한 거하고, 그리고 택시기사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왜 택시기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느냐? 통상 이 주변 등산객들의 경우에는요, 등산복 차림으로 오면 되게 등산복 가면은 백팩을 등 뒤에다 매잖아요. 근데 이 등 뒤에다 매는데, 이 김진성이는 등 뒤에다 맨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대각선으로 해서 이 팩을 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색다르게 가방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분명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 본래 이제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은 은색, 그렇죠. 은색 벤츠를 타고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서 이제 호텔을 갔지 않습니까? 모텔로. 자, 그때를 보면 백팩을 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백팩이 아닌 이 가방을 메고 있었다. 이 얘기는 누군가가 이 백팩이 아닌 가방을 갖다 줬었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제3의 인물이 어딘가에 있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탈 적에 말로 뭐 대한전망대 가시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 핸드폰에 나와 있는 문자를 택시기사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로 하기가,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그냥 카카오톡 문자를 갖다 이렇게 물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성이도 카카오로 받은 이 문자 메시지를 택시기사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지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바로 뭐냐? 백팩이 아닌, 그렇죠, 이 대각선으로 매는 가방은 과연 누가 갖다 줬느냐? 그리고 대한 전망대 이 행사 장소, 요거는 누가 이 정확하게 주소까지 찍어가지고 이 김진성이한테 보내줬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혼자 한 거야. 그 개인 단독 범행이야. 공범은 없어.
요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봤잖아요. 이게 처음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범이었다.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끝날 때도 공범한 게 맞아요. 이러고 경찰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공범이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다시 뉴탐사 보도가 제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얘기는요. 요 얘기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제가 뭡니까? 공범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우편물을 발송해 줬다고 하는 그 아산에 있는 70대의 지금 지인, 요 사람은 또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서도 이미 발표했잖아요. 이게 왜 공범이 아니냐? 이거 수상하다. 공범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공범 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경찰. 요거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거, 이게 바로 축소수사, 은폐수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소, 은폐수사의 내용을 갖다가 다시 수사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고발 조치해서 제대로 수사하게 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지금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더 탐사가, 그러니까 뉴 탐사가 나서서 현장 취재하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 탐사 입장에서는 거꾸로 민주당에 협업하기 위해서, 왜냐면 뉴 탐사하고 김의겸하고 더 탐사하고 아예 청담동 술자리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뉴 탐사가 이제 우리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민주당하고 말하자면 음모론, 그렇죠? 우리 여권 내 음모론,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주장하고 있는 축소 은폐 수사론,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더 탐사가 동원이 됐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취재해서 그 취재 내용은 공유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이런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더 탐사에 이런 새로운 두 가지 사실, 백패론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대항 전망대를 가는 요 문자를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택시 기사한테 보여줬다는 거, 요 두 가지가 또 새로운, 처음 지금 나온,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뉴 탐사서는요, 이런 증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범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세력이고 배후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한 단서가 아니냐. 그래서 지난 10일 날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런 내용이 일체 언급이 안 됐는데 이걸 보면 경찰 수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신뢰하기가 어렵다.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러면 더 탐사가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정청래를 도와준 거예요.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경찰 신뢰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건 특검이나 국정조사 가겠어. 그래서 공범관계를 왜 안 밝히나? 그래서 이제 우편물 대충 대신 발송했다는 이 70대 이 노인, 이거 왜 이 공범이 아니냐? 이거 수상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게 정치 테러, 살인 테러 행위인데 이거를 과연 혼자서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전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지 않았냐? 요거를 되게 이제 염두에 두면서 지금 배후 세력론, 음모론을 계속 민주당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의 음모론, 그렇죠. 은폐 축사론, 여기에 축소론, 여기에 결국은, 이 프레임에 뉴 탐사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또 하나의 이제 이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어디를 갔느냐? 예산을 갔습니다. 예산을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신년 인사를 했어요. 지난 최근에 말이죠. 지난 4일 날은 충북 인사를 갔고, 오늘은 이제 충청도를 갔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셀카, 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자들의 이제 정말 아주 이제 화끈한 그런 환영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축하, 요런 것들이 오늘 또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이미 이제 8도 사례가 됐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뭔가의 인연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충청도도 굉장히 강조했다. 그래서 오늘 충청남도 인사에서는요, 충청도와의 인연도 강조하고, 충청도가 이제 스윙보터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스윙보터의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적인 함의, 중요성, 요런 것도 또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충청도 하면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이제 볼 때 굉장히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이제 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애국 선열들이. 또 이 애국 선열들이 많은 점, 이런 점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한 날 충청도로 갔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뭐 우연히 이 날짜가 이제 같아졌을 뿐인데 그만큼 충청도에는 이제 애국지사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미사일 쏜 거 나름대로 충청도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의미도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충청도에서 뭐 신년 인사회기 때문에 이 관련 자료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고요. 바로 이제 우측에 있는 게 충남지사 그 옆에가 이명수가 의원이 되겠고, 그 한동수 의원 이제 한동훈 위원장 바로 우측 맨 처음에 있는 분이 이제 홍문표 의원이 되겠고, 그 옆에가 지금 이제 정진석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부여죠. 홍문표 의원, 본인이 이제 지금 예산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죠. 그 다음에 이명수 의원도 예산, 아산, 여기 지역구잖아요. 뭐, 김태흠이야, 뭐, 충남지사니까 당연 지사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서 오늘 열렬하게 이제 환영식도 했다. 예. 그래서 오늘 충청도 예산이 아주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자, 거기에서 지금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이 지금 그 옛날에 충청도에서 어릴 적에 충청인으로 살았다. 이 얘기는 이제 충북에서 사는 걸 갖다 이제 넓은 의미의 충청인.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도 또 충청이라는 또 인정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예외 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마어마한 또 이 환영 인파 속에서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이제 이 대대적인 성공적 그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 어디 가나 이제 기본 메뉴잖아요. 요즘 이제 셀카 찍는 거. 요게 또 아주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카 찍는 이 모습,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충청남도 신년 이 인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본인이 이제 말이 빨라진 것은 본래 충청도 사투리를 썼었는데 서울에 와서 그걸 서울말 따라 하다 보니까 말이 오히려 좀 더 빨라졌다. 예. 그러면서 어렸을 때 커가면서 말이죠. 인성이나 태도, 예의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충청인의 마음으로 또 배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 충청인의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게 뭐 가는 데마다 연결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팔도 사나이 이렇게 닉네임이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청도가 전체 대한민국 이 스윙보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충청인 마음만 얻으면 곧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거다. 예, 저는 이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과 짓은 소울메이트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충청남도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의 원천은 바로 이제 충남이다. 그러니까 충남 지역의 정치적인 이 상징성, 그리고 이제 의미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 다니면서 전부 연구를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팔도 사나이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안착을 하는 거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혁 문제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불체불특권 포기하는 것, 또 세비 반납하는 거, 이거 민주당이 못 받고 있는 건 아니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데서 이제 차별성,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이제 국회의원들 특권 포기를 위해서 앞서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충청이 배출한 애국 선녀들 이름을 쭉 거론했어요. 그래서 성삼문, 김좌진, 윤봉길, 유관순. 그러면서 꺾이지 않은 의기절개가 충남의 정신이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알아보시는 눈이 탁월한 곳이 곧 충남이고 충청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난방기가 나오면 노인회 같은 데서요. 난방기가 나오면 아마도 이거를 반납했나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노인정 난방비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그거를 계속 이 노인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 지침을 좀 바꾸겠다. 그래서 이 당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해달라.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충남 방문 동정을 말씀드렸고, 그리고요, 그리고 정치개혁 공약 두 가지, 불체불특권 포기, 그 다음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이 세비 반납, 요거를 강력하게 실행에 옮기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공약 이행 측면에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좀 보여드리겠다. 국민들한테 이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농내 이런 거 적격 판정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또 이 비판을 또 했죠. 예,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충청남도 지금 이 방문 동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캠프에서 대변인까지 지낸 친윤 인사 김용남 의원이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탈당을 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또 밝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부 동향이 조금 내부가 좀 술렁술렁한다. 왜냐면 국민의힘도 이제는 뭐 이 공천이 본격화되니까 지금 공천에서 탈락되는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나도 그러면 이준석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술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는데 비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가 이제 딱 뭐 전국적으로는 2배. 그렇죠.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로. 그리고 서울 쪽에서는 3배가 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 자리에 윤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하지만은 한동훈 위원장과의 인연을 더 강조하는 이렇게 지금 이 전략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왜? 찌라시가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친명 횡재하고 그러면 비명은 횡사하라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는 어떻게 황운하라는 인간하고 노웅래가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 도대체 공정한 기준이라는 게 지금 뭐냐, 이거 이재명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적격 판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불만과 비판. 그래서 특히 황운하고 이 노웅래가 적격 판정을 받은 것 관련해서 모양새가 굉장히 지금 안 좋다. 이러한 지금 이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 민주당 수준이 뭐 이런 수준이라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금의 비판과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이상, 요거를 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줍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공천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참 중요하기도 하고 또 위험스럽기도 하고 아슬아슬하다, 스릴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